100세 시대에 더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줄 해답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의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유캔드의 폼생폼사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뭐 봄 청소, 정리, 그렇죠? 참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이 봄,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는 이 시점은 우리 주부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혹시 봄 소풍이나 뭐 꽃놀이 이런 거 떠오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은 소녀들인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자, 우리 주부님들 봄을 앞두고 이제 두꺼운 옷은 좀 정리해서 넣어두고요. 봄옷 꺼내놔야 되죠. 또 침구류 한 번쯤은 바꿔두고 인테리어 소품까지 봄에 맞게 싹 다 받고 싶은 그 마음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고는 싶은데 막상 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폼생폼사에서 특별한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공간을 깔끔하고 화사하게 공간 마술사 정리수납 전문가 황수연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살맛 나는 공간을 만드는 공간의 마법사 황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맛 나는 공간을 만들어주신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요. 기대되시죠. 살맛 나는 공간. 참 요즘 TV 보면요. 정리수납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머무는 시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리와 수납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선생님? 실제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전문가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고 많이 찾으시고 계시는 지금 요즘 현상이 많이 찾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도 더 많이 보이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다 깨끗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머무르고 싶은 욕구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계절이 바뀔 때도 가장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은 네. 어떠세요? 이사철이라서 가장 바쁘고요. 네.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사실 옷인 것 같아요. 예, 뭐 가족 수별로 옷량은 정말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셔서 네. 옷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봄에 가장 많이 하는 정리는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옷이죠. 예, 옷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 주방에 뭐 싱크대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집기들 네. 그리고 뭐 베란다도 빠질 수가 없겠고요. 네, 네. 아마 사실 정리나 수납하려고 해도 막상 저처럼 미루고 망설이기만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부터 어떻게 버려야 되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일단 네. 버려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까워서 우리 주부님들은 쉽게 버리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세요. 실제로 양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예,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만의 비법이 확실히 있는 거죠. 있고 말고요. 그 비법을 오늘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자,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부터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정리수납의 원리와 그다음에 재활용을 이용한 그리고 그런 그 팁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갖고 왔어요. 네네. 오늘 강의 들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도 조금씩 정리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초보 입문 단계는 충분히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문가스럽게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원리를 알면 공간과 수납이 보인다. 자, 황수연 선생님의 강의 그런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이 집이 되고 또 아이들의 학습장이 되면서 특히 우리 주부들의 어떤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이 좀 정갈하게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지만은 너무 많은 물건들이 또 우리가 좋아해서 드렸던 내 곁을 내줬던 물건들로 인해서 집안 곳곳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주인인지 물건이 주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리를 알면 정리가 보이고 공간이 보여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리를 정말 알면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과 같이 이렇게 물건으로 답답하잖아요. 네. 예. 자, 이럴 때 엄두가 안 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좀 원리를 알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효율성 있게 공간이 이렇게 구획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네.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이렇게 구획이 나눠졌어요. 자, 이런 구획에 우리는 어떤 걸 맨 처음에 들고 들어가냐? 가구를 먼저 다 사죠. 네. 그죠? 가구 중에서 뭐 옷장이나 붙박이, 또 뭐 침대나 소파, 뭐 식탁 이런 가구들을 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바로 가전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가전 제품의 선두주자는 뭐예요? 냉장고죠. 예, 냉장고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냉장고, 김치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에어컨, 뭐 많잖아요. 이제 가지고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부터 정리의 오류가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에 비해서 물건 양이 많거나 또 살면서 물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리고 정리를 해도 소용없다. 그런다면 내 공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충분히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공간의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예, 그러니까 수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 공간의 수납력인데요. 물건을 뭔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이 힘은 어떤 거냐면 가구 내부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버려지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세분화되고 작은 단위를 이야기해요. 예. 이 작은 단위에 수납 도구를 넣게 되면 그때 안성맞춤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납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물건을 각 공간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용할 물건들의 적절한 동선을 만들고 그리고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잘 해도 계속해서 정리해야 되는, 그리고 정리를 해도 금방 무너지는 리바운드, 정리가 리바운드 된다고 하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를. 예, 그래서 그런 리바운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수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맞네요. 좀 익숙하다는 생각 좀 드실 거예요. 자, 이거 공간에 물건들이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럴 때 이 물건의 주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물건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들어가서 쉴 곳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건의 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수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납법이 바로 하우스 수납법이에요. 물건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끼리끼리 수납법입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끼리에 물건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로 수납법인데요. 자, 물건을 넣을 때 쌓지 말고 세워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냉장고의 냉동실입니다. 예, 식재료가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데요. 식재료에 자기 위치와 자기의 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랬네요. 그래서 예, 네. 하우스 수납법이 되겠어요. 다 세워 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끼리끼리 수납법이죠. 우리가 집을 들어가더라도 뭔가 가족이나 뭔가 사랑에 의해서 연관성이 있어야 그 집을 들어가지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집에 들어갈 수 없죠. 예, 그렇듯이 같거나 비슷한 것끼리 그 집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요. 지금 전 사진 보시면 정말 잘 쌓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중간에 하나만 빼면 왠지 우르륵 쏟아질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저렇게 쌓아놓지 말고 세워놔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웠을 때 정말 공간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한눈에 물건이 내 눈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물건의 머리가 한눈에 제 눈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찾기도 좋고 꺼내기 좋은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고 나중에 같은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효율성과 편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근본적인 수납법만 알면 사실 정리는 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어려워하시냐면 바로 이제 형태가 달라져요. 어떤 형태가 달라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서랍식으로 수동식 서랍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랍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만들어서 오는 서랍이잖아요. 이제 그런 서랍들은 어떻게 보면 실용성도 있지만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공간도 생기고 내가 다시 서랍을 만들려면 경제적으로 일단 그렇죠.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옷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옷장 안에는 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서 넣는 곳이 있는데 선반이 이렇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 선반 위에다가 옷을 개서 쌓듯이 넣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찾다가 1초 만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도 소용없는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반 위에 적절한 수납 도구를 올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가 만드는 수동식 서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형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선반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선반과 선반 사이에 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높았을 때 윗부분까지 다 못 쓰거든요. 못 써요. 그럼 여기는 사실 버려지는 공간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버려지는 공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적절하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반을 더 만드시는 게 좋아요. 추가해서. 그런 다음에 내가 뭔가 수납 도구를 적절하게 사이즈 맞춰서 넣으면 그냥 그 자체가 수동식의 서랍이 된다. 이것이 수납력을 2배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 그다음 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옷을 그냥 다 선반에다가 쌓듯이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만 저렇게 되면 그냥 쓰게 되거든요. 뒤쪽은 다 그냥 엉켜서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 사요. 없어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적절하게 수납 도구를 이용해서 저 한 곳에 같거나 비슷한 것끼리를 넣게 되죠. 옷으로 따지면 뭔가 계절별로, 가족별로, 상하이별로 그렇네요.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그다음에 정리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으세요? 네. 봄이 와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탈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네요. 자, 칸막이식 형태예요. 자, 칸막이식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 화장대 서랍, 네, 그다음에 책상 서랍,
그리고 이제 옷 중에서는 좀 작은 부피를 차지하는 속옷이 있겠어요. 속옷. 그래서 조금 부피가 작은 물건들은 칸막이를 나눠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없이 왜 마음 먹고 서랍 다 꺼내서 정리를 해놨는데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예, 그래서 칸막이식으로 하는 게 구획을 나눠주는 그런 수납의 형태를 갖는 게 근본적인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규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용기 자체를 좀 통일감 있게 규격화했을 때 보기에도 좋지만 쓰기에도 좋고 공간 자체의 효율성도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소분의 형태인데요. 제가 고객들을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고객님들 집을 정리를 해줄 때 이 소분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양념이에요. 예, 한국 사회는 양념 중에 뭐 갖은 양념이 있겠고, 그다음에 액상이 있겠고 이렇잖아요. 보통 이제 시중에서 산 용기 그대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피를 차지하고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분을 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이제 묶음식이 있겠죠. 예, 늘 걸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묶어서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형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지퍼팩의 형태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쓴 게 아무래도 냉장고가 되겠고, 냉장고에서도 냉동실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간 분리형 형태인데요. 이거는 싱크대에서 주로 이런 수납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식기류라든가 아니면 냄비 후라이팬. 왜냐면 싱크대가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어진 한계가 있는 그 공간에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아래 사용할 수 있게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런 형태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시원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집에서 흔하게 그냥 버려지는 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조금 알뜰하게 수납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과정이 끝나면 뒷부분에 이제 재활용해서 하는 아이디어 팁을 제가 만들기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납 도구를 이제 사러 시중에 가시면 사실 어떤 기준점을 갖고 가는 게 아니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가시냐면 그냥 내가 필요한 장소에 사이즈를 좀 재서 그냥 그 사이즈에 뭐 적절한 거 그냥 찾아서 그냥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 도구의 기준을 알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요, 색상이에요. 정리정돈의 색상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리에 있어서 색상이 거의 한 50%를 차지할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공간에 주어진 그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이 모두 색상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수납 도구마저도 또 색상을 넣어서 하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색상은 반드시 화이트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손잡이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체. 생긴 몸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시중에 정말 나를 유혹하는 색상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자리에서 즐기시고요. 집에 데려오는 그런 수납 도구는 반드시 화이트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손잡이 부분인데요. 손잡이가 지금 사진처럼 굳이 이렇게 튀어나올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꺼내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손잡이 때문에 실제로 문이 안 닫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0.1cm, 0.2cm 때문에 문이 안 닫혀요. 네, 그래서 굳이나 뭐 보기에는 좋죠, 사실은. 근데 저것 때문에 수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냥 심플한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바로 몸체입니다. 몸체가 이렇게 사선이기보다는 가능하면 직각인 것이 좋은데요. 자, 사선이 만나면 여기에 버려지는, 즉, 데드 스페이스의 공간이 생기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직각인 것이 효율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물건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는요, 사용자별로. 이게 내가 매일 쓰는지, 자주 쓰는지, 아니면 가끔 쓰는지, 뭐 1년에 진짜 한두 번 쓸까 말까인지, 아니면 아까워도 안 쓰면 그냥
네, 예, 맞아요. 안녕 이렇게 네. 예 마음에서 네, 좀 네. 이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공간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방에 있을 게 안방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별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사용자별로 정리하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적절한 장소에 어떤 수납의 위치, 그다음에 동선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좀 수납의 질서를 좀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질서는 참 어렵지가 않아요. 하우스가 맞춰졌다면 사용하고 나서 그 하우스, 즉 그 집에다가 다시 되돌려서 원상복구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하우스가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놓고 이러니까 계속 정리를 부르죠. 정리를 해도 또 정리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막 복잡하게 있는 그런 물건들은 좀 박스나 뭐 베란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물건들이 안 쓰는 물건들이 박스에 있다 그러면 라벨링을 해서 이름을 좀 적어서 나중에도 좀 기억할 수 있고 또 다른 식구가 봐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가까운 곳에 쉽게 또 그 가족들이 다 알 수 있게 너무 구석져서 너무 어렵게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움 없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근본적인 원리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재활용으로 하는 아이디어 팁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를 갖고 오셨어요. 네, 많이 가져왔죠. 근데 왠지 이게 조금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뻐요. 요거는요, 생수병이고요. 제가 왠지 하얘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요게 수성 페인트로 칠을 했어요, 제가. 네, 칠을 해서 이렇게 네임택이나 이런 걸 붙여서 뭐 아이들 펜슬 꽂이도 좋고 아니면은 집에 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믹스 커피. 이 스틱 형태를 꽂아도 좋고요. 그래서 수납이 아니라 어쩌면 약간 작은 소품처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앞에 보이는 요런 자그마한 사각 용기들이 보이죠? 요게 사실은 껌통입니다. 네? 네네. 이 껌통에 보면 이 뭐 인쇄된 이게 있잖아요. 예, 띠두리를 벗겨내면 사실은 이렇게 칠하지 않아도 하얀색이에요. 도자기인 예. 줄 알았어요. 그쵸? 와. 이게 제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심지어는 이렇게 뚜껑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이들 자그마한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견과류라든가 또 내지는 양념 같은 걸 넣어서도 너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참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그 화장실에 수납장이 있죠. 네네. 수건장. 그 안에 우리가 수건만 넣지 않고 뭐 가위라든가 작은 가위 도구들, 그다음에 면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요 뚜껑을 잘라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꽂아서 수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면서 작은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네. 아주 실용적인 팁이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요거 컨센트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요거는 우리 왜 주방에 보면 다 컨센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컨센트를 그냥 내버려두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먼지도 쌓이고요. 또 음식물이 튀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뭐 시중에서 물론 이 마개를 살 수도 있지만 요구르트 병 뚜껑을 이용하시면 어머. 제가 한번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예, 요렇게 딱 네. 맞아요. 맞거든요. 예. 신기하다. 네. 이용해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 어때요? 어머, 웬일이야.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네, 네. 그냥 요구르트 먹고 버리기보다 한 번 더 한번 재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요게 요즘 뭐 많이 시켜 먹어서 요런 뚜껑들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 집에 예. 많아요. 예, 예. 요 중간에 칼집을 십자가로 내서 사실 요거는 생활의 좀 팁인데요. 애기들 그 여름에 이제 곧 우리 여름 오잖아요. 네. 아이스바 같은 거 예, 먹으라고 주면 네. 금방 갈아입혔던 옷에 떨어뜨려가지고 예,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스크림 받침대. 네, 여기 떨어뜨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대고 먹어라, 앉아서 먹어라. 잔소리할 필요가 없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는요, 이게 콜라병이에요. 예, 콜라병 밑둥인데요. 네. 밑둥이 약간 문양이 있어요. 마치 틀처럼요. 예, 그래서 요 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말 같은데 참 뭐 이렇게 밥하기 힘들고 늘 이렇게 밥을 해야 되는 주부들은 밥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네. 오늘은 뭐 해 먹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투리 야채를 가지고 볶음밥을 하셔서 네. 예, 볶음밥을 이 안에다 넣어서 접시에다가 찍으시면 꽃 모양이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빨간색 케찹으로 하트 뿅뿅 날려주시면 뭐 일상의 행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예,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내 정말, 너무 멋져.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이 이제 한번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게 지금 뭐냐면 물티슈 쓰고 나면 뚜껑이다. 물티슈 뚜껑 캡이 있죠. 네네네. 네, 이 캡을 2개를 붙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붙이고 나니까 약간 동전 지갑처럼 슬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완벽히 끝났을 때 우리 여행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좀 작은 것들 여기다가 넣어서 쏙 집어넣으면 부피 차지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뭐가 되네요. 들었냐면 열리네. 면봉이 면봉 넣었어요. 뭐 여기에다가 작은 액세서리를 넣어도 되고 필요한 거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게 돼 있죠. 왜냐하면 뚜껑을 2개 붙였으니까요. 세상에. 와. 너무 만들기는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네. 쓰고 난 이제 캡을 2개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요 열리는 뚜껑을 마주보고 붙이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뭐 집에 있는 뭐 양면 테이프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글루건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쭉 싸주세요. 이렇게 쭉 싸주셔서 이렇게 싸주셔서 2개를 이렇게 마주보고 그냥 이렇게 딱 붙이시면 돼요. 뭐 간단하죠? 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붙이시면 그냥 이렇게 뚜껑을 양쪽으로 열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 뭐 집에 자투리 뭐 고무줄을 막상 찾으려면 없는 고무줄. 요렇게. 대답을 아주 크게 하셔. 언제 힘드셨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서 부피 차지하지 않잖아요. 뭐 우리 그 싱크대에 서랍에 그냥 옆에 쏙 집어넣어도 좋겠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해서 재활용을 이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생수병을 가지고 제가 낮게 자른 걸 이렇게 4개를 포겠어요. 이렇게 포겠는데요. 뭐 이렇게 뭐 빵끈이라든가 이런 자투리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 이런 액세서리나 액세서리, 펜던트를 보관까지.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고무줄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게 보시면 안에가 투명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다 보여서 보여요. 확인이 가능하니까 꺼내기가 좋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요걸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생수병을 자르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수병을 두시고 우선 먼저 칼을 이용해서 그 적당한 높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대고 자르시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그 높이의 위쪽을 좀 먼저 잘라주세요. 넉넉하게. 예. 이렇게 잘라주시고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예, 잘라주시고 가위를 쓰시는데 문구 가위보다는 주방용 가위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게 플라스틱이 딱딱하기 때문에 문구 가위보다는 주방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생수병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네. 요 홈이 파인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액세서리나 요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두 줄에서 요 홈 안으로 자르지 마시고 요 바깥에 바로 윗부분을 잘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르실 때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자르면 힘들어요. 그래서 칼집을 안쪽에 넣고 눈 끝을 안으로 보시면 요 선 따라서 그냥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넣으시고 안쪽을 보시고 그 가위 끝이 이렇게 선 따라서 갈 수 있도록만 쭉 잘라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비뚤어지지 않고 네네. 따라서 정확하게 잘 잘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도 뭔가 거칠거칠하고 뭔가 손이 다칠 것 같다. 그렇게 뭐 불안하시다 이러시면 그 라이터로 살짝만 그을리시면 여기가 살짝 녹겠죠. 플라스틱이니까. 그러면 손 다칠 염려는 없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4개를 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요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또 자, 요게 뭘까요? 고무줄? 고무줄이죠. 네. 근데 요 고무줄을 감싸고 있는 요거가 빨대예요. 왜 여자애들 키우다 보면 고무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아기들이 그 영유아 때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고무줄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든요. 화장실이고 뭐고. 빨대를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작은 고무줄부터 뭐 방울 달린 거부터 시작해서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왕빨대를 쓰셔도 되고요. 뭐 적당한 크기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 길이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 대비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그다음에 중간을 칼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자르고. 자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쏙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뭐 1개도 좋고 2개도 좋고 막 굴러다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진짜 어렸을 때 고무줄도 다양해서 네네 죄다 엉켜가지고 그렇죠. 한번 쓰려면 그렇게 푸르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네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이거를 엄마 혼자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같이 하면 학습도 되고 또 놀이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요. 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번 가르쳐주면 놀이로 받아들여서 정말 잘 넣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자기 물건을 정리하는 어떤 학습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주로 집에 이렇게 머리 기신 분들은 실핀 많아요. 근데 실핀이 종이에 이렇게 꽂아져 있는 채로 쓰다가 빼서 쓰다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상 찾으려면 없고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것도. 실핀도 역시 빨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왕빨대에다가 좀 큰 거 쓰는 게 더 좋거든요. 쏙쏙 끼워 놓으면 부피 차지하지 않고 어디 도망가지 않고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예. 너무 좋은 팁이죠.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보여드릴 게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생수병을 앞선에 보여드렸던 거는 2리터로 좀 큰 거고요. 요거는 500리터예요. 예, 작은 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왜 여성들이 액세서리 중에서 귀걸이 되게 많잖아요. 귀걸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한쪽 내려놓고 한쪽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에 왜 돌아다니는 단추 있죠? 집에 돌아다니는 단추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단추에다가 귀걸이를 하나씩 이렇게 끼워서 네, 돌아다니는 단추에다가 귀걸이를 끼웠을 뿐인데 귀걸이를 보관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작은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보관해서 놓으면 이게 액세서리 보관함이 되겠죠. 단추도 보관되네요. 네네. 단추도 보관되고 액세서리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좀
재밌게 또 가족들과도 조금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용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아까 그 세로로 보관한다는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쌓아놓는 게 바로 저희 집이거든요. 아니 높고 공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세워서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수납 그 용품 같은 거 고를 때도 그 부분을 특히 더 좀 세워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납 도구 고르는 기준점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가서 보시면 좀 다르실 거예요. 단순히 사이즈만 맞추는 게 아니라 색상도 보고 그다음에 뭐 손잡이가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또 몸체는 어떤지 이런 걸 보고 고르시면 확실히 실용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얻으셨을지 궁금해요. 좋아서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한 거 들어보시니까 되게 재미있으시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도 가끔씩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여러분 새로운 또 수납 나만의 노하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나 저런 요즘 페트병들 뉴스에도 많이 보거든요.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오는 용량, 배출하는 용량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집에서 내가 쓴 거 저렇게 작은 수납 용기로 뭐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실제로 또 많이 쓰시나요?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컨설팅 해주실 때도? 이렇게 수납을 할 때 보면 특히 이제 화장대나 이런 곳에는 그 칸막이를 나눈 곳에서도 다시 소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구획을 나눠야지. 예를 들어서 화장대에 우리가 화장품만 있지는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가위라든가 아니면 손톱깎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화장대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뭐 인감 도장. OTP 카드.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막상 찾으려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왜 증명사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권도 있고요. 뭐 정말 화장대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물건들을 되게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구획을 나눠준 그 작은 공간에서 다시 구획을 나눠줄 때 이렇게 잘라서 넣게 되면 다시 그게 구획 자체가 소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공간에서도 2가지의 형태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 작은 과일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넣고 그다음에 그 옆쪽에는 무슨 OTP 카드나 뭐 그런 뭐 도장이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플하게 재활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활용하니까 어차피 뭐 버리는 건데 내가 재활용하니까 막 여기저기 쓰시는 거는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겠고요. 예, 조금 심플하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소품처럼 쓰거나 예, 그렇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직접 예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수납함 안에 또다시 소분할 때 이럴 때 이렇게 투명한 거, 잘 보이는 거, 페트병, 또 빨대 이용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세요.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용해서 해보시고 집에서 해보시는데 어쨌든 물건 양이 많으면 아무리 수납력을 만들어도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하시고 그리고 좀 배출도 하시고 또 지인 주실 분들 좀 주시고 해서 좀 가볍게 공간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강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유캔드의 폼생폼사 오늘은 공감 마법사 황수연 선생님과 함께 기본적인 수납 정리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해보고 싶으시죠? 좋습니다. 따라하기도 쉽고 쉬운 실용적인 방법도 오늘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선생님, 집이 너무 좁아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이 좋은지 물건이 많은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리 집이 좁아도 원리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작은 수납장 하나도요. 그 네. 안에 정리를 잘 해놓으면 공간이 진짜 많이 남는데 그렇습니다. 대충 넣으면은 아시죠? 좁아 터져요. 네, 아, 네. 물건이 넘쳐 흐릅니다. 네. 아마 좁은 집도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팁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한다면 몇 배는 넓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첫 시간이었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리 마법 기술 알려주실 거죠? 아, 그럼요. 다음 시간에는요, 위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냉장고 정리법에 대해서 우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정리법 많은 분들 또 귀가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자, 품격 있는 시니어의 생활백서 유캔두이 폼생폼사. 그럼 전 다음 주 시간 또 황수연 선생님과 함께 냉장고 정리법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러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